중졸 편의점 알바 출신의 꽤 미경험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 하시는 피자가 혼자폰 뭐 아이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재밌는데요. 처음에는 FPS 게임을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작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JRPG형 게임이 많다 보니까 FPS 개발자도 구하기 어려웠고 그렇다고 외국인 직원도 채용하기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일본 제작의 FPS 게임이 많은가요? 거의 없습니다. 군대에서 뭐 총 잡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트위터에 3D 애니메이터가 올린 총기 재장전 애니메이션을 탤런트 제작사 포켓페어의 미조배 사장이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사람은 홋카이도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중학교 졸업 트위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소녀 전선의 오타쿠였는데 이런 틀들을 유튜브로 독학을 했던 사람인 거죠. 영어도 총게임 하면서 독학으로 다 익힌 거예요.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도쿄로 옮기고 해서 2년 만에 성장을 해갖고 애니메이션 컨트롤뿐만 아니라 편집의 사운드, 심지어 얼리얼 로직까지 다뤄버리는 최고 에이스가 돼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중졸 편의점 알바 출신의 꽤 미경험자가 개발진의 에이스가 되어버린 최고의 사건이죠. 포켓페어 미국의 사장이 얘기하긴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스페셜리스트보다 다양한 분야에 활약해주는 제너럴리스트가 더 중요하다면서 이분을 만날 수 있었던 기적에 감사하고 싶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태까지 윈도우로 컴퓨터를 써왔는데 맥 컴퓨터로 죄다 바꿔버린다는 거야. 내가 폰카나 디카를 쓰다가 갑자기 DSLR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거의 뭐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 이런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새로운 시스템이나 툴에 적응하고 이전 방식 재구성하는 이런 과감하게 내려버리는 결단력과 용기에 있는 선택에 저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작의 토피아로 돈을 벌었는데 개발의 드는 비용을 빠듯하게 진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10억엔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데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에 가까운 돈이죠. 그걸 3일 뒤에 출시하는데 우리 지금 돈도 바닥이 났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면 신작도 생각해볼 만하다. 거의 궁지에 몰려버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출시하자마자 4일 만에 500만 개가 걸렸는데 지금은 거의 2천만 원을 바라보는 그런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개발비 90억 원이 넘는 돈에서 스팀 수익만 단순 계산으로 3,3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성과죠. 무려 한 30배를 벌어버린 거예요. 한 달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저는 이 게임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째는 다재다능함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라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중졸 프리터 사원 있죠. 이분이 이제 편의점 편돌이었는데 에이스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좋아했던 인기 많았던 게임들을 한 게임에서 죄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합쳐서요. 이 두 가지를 보고 느낀 점인데요. 세상에는 진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일도 그렇고 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공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거를 다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가성비가 넘치는 이런 뭐 제품과 사람 이런 것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선택지가 많아진 이런 소규모 집단 사회에서 요구하는 시대상이 아닌가 싶다는 점입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처리를 했는데요.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터치 한 번으로 어디든 접근 가능한 정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특히 유튜브에는 이런 흩어져 있는 이런 정보들을 필요에 맞게 조합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보다 더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제너럴리스트의 능력이, 즉 만능 재주꾼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좀 더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오반과 표절에 대한 평가를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리라고 예를 들자면 나는 스테이크를 좋아하고
치즈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야채도 구워 먹는 걸 좋아해. 근데 이걸 고기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고기를 가지고 오고 치즈 중에서도 제일 좋은 치즈를 가지고 와서 야채랑 빵이랑 같이 이렇게 버무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정말 이게 개맛있는 피자가 훗날 막 탄생해버린 거지. 누가 피자를 처음에 만들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햄버거를 만들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피카소가 제일 유명한 표절 작가인 거 알고 계세요? Good artist copy, great artist steal 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는 좋은 사람은 베끼고 훌륭한 예술가는 훔친다는 의미인데요. 피카소는 정말 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스타일로 재창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산업과 상업에서 누구나 남의 것을 훔치기 마련이다. 나 자신도 많은 것을 훔치면서 살았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훔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남들은 그 방법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누가 했을까요? 바로 전기 인명 시대를 이끈 인물, 2000개 넘는 발명품을 만든 토머스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그는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고 모두가 쓸 수 있도록 실용화하고 상용화시킨 사람입니다. 핸드폰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모토로라예요. 근데 여러분 삼성폰 아이폰 들고 다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 표절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발전시켜서 자신으로 만드는가가 저는 창작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성은 때로는 기존의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밖에 게임 산업에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게임을 포함한 IT 산업은 모든 소스가 공유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인데요. 원본 소스들을 그대로 써서 제약하는 경우도 무궁무진하고 원작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겉모습만 바꿔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왜 패럴드가 논란의 중심이 됐냐? 우리가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70% 이상, 많게는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게임은 시각적으로만 설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게임 내에 규칙들이 있고 내가 머리를 쓰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 오는 이런 레크리에이션, 애초에 재창작 공간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재구성하고 똑같이 가져와도 맛집을 만들어낸다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창의성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게임을 진행하다 보시면 카드든 뭐든 조합률이 다 100%일까요? 이것저것 섞었는데 50%도 안 나오는 폭력집을 왜 보는 걸까요? 이걸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잘 만들어 놓은 작품은 새로운 작품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고 새로운 세상을 이끄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을 모르는 세대들에게는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던 작품이 이 작품이었다라는 점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러한 점에서 저는 패럴드를 여러분께 추천할 만한 게임이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패럴드 해볼만 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게임 애니메이션 덕후 중에 하나로서 또 생업으로 디자인을 다뤘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오늘은 패럴드에 대해서 제가 중간까지 진행해본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